소현세자는 이 포로들을 보고도 못 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포로들을 구할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제발. 바로 직접 조선인 포로들을 한 둘씩 속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네. 아, 본인이 직접. 직접. 소현세자는요, 심양관 생활 내내 조선인 포로들을 한 명이라도 더 속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심양관에 돈이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속환비는요, 초반에 비해서 갈수록 비싸집니다. 결국 소현세자는요, 없는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속환비를 대기도 했죠. 그래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었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네. 이건호 교수님, 조선 조정에는 포로 문제를 좀 몰랐나요? 포로 문제는 사실 뭐 모든 전쟁이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아예 청나라에서는 그 속환의 방식이라든지 그 시기 문제를 바로 이제 소현세자를 통해서 조선에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어쨌든 돈을 마련해서 이제 속환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이 속환 비용이 올라갑니다. 20냥? 뭐 30냥 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막 1,500냥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오, 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조선 조정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손을 놓게 되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아마 노예적인 삶들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당시 이 돈을 마련하려고 사채를 썼다는 그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 이 소현세자의 그 고민이 막 극에 달해 있었던 이때 세자 부부에게 네. 은밀한 요청이 하나 들어옵니다. 인명 요청? 어디에서? 믿을 만한 측근을 시켜 몰래 은 500냥을 보내서 200냥으로는 호피, 수달피, 청서피, 꿀, 잣 등의 물품을 사고 300냥으로는 무명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필요한 거 뭐 사달라고 하고 돈을 그렇죠. 보낸 거잖아. 시킨 그렇죠.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한 청나라 사람이 자신이 구하고 싶었던 조선 물건을 소현세자에게 구해달라고 그게 달래. 은밀히 부탁을 한 거예요. 오. 이 부탁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제발 좋은 사람이길. 상류층인가 보다. 바로 황제 홍타이지의 동생 팔왕이었습니다. 팔왕. 네. 큰 돈을 보내면서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구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돈을 내고 물건을 사서 준다? 이거 어떤 일이에요? 물물교환. 아니지. 이런 거를 이제 중간에 떼는 거. 브로커. 거래, 거래. 브로커. 거래. 브로커? 시장. 장사. 장사. 야, 이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장사. 그런데요, 이 일을 계기로 세자빈 강 씨, 이 세자빈 강 씨는요, 세자의 고민을 해결할 아이디어를 냅니다. 와. 이 모습 딱 지켜보면서, 그래? 청나라 지배층 돈은 있는데 살 물건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당시 이 청나라에는요, 물자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질 좋은 조선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청나라 돈 있는 사람들한테 판다면, 야, 요거 돈이 되겠다. 장사 되죠. 장사 되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소현세자 부부는요, 청나라에서의 그 지긋지긋한 무슨 문제? 돈 돈 문제.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벌입니다. 바로 밀무역. 참 진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왕세자 부부가 장사를 한 거. 조선에서 장사는요, 평민들이 하는 일이었고요. 높은 신분이 하는 일은 절대 아니다.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청나라에서 먹고 살아야 할 이 소현세자 부부는요, 뭐 신분, 체면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청나라 왕족 관리들과 거래를 했던 겁니다. 오히려 현명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끌려온 조선인 프로들의 곡소리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눈 딱 감았으면 사실 이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청나라 사람들이 또 원했던 물건이 또 있었나요? 일단 네. 청나라 사람들에게 이 조선의 물품들은 베스트. 오, 좋아요. 네. 아, 그래요? 자, 다행이다, 어떤 게 있었냐면 질이 좋았대요. 모피, 표범 가죽, 오. 담배 등 아주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한테 이거는 우와. 뭘까? 뭐지? 뭘까요? 저는 사실은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건 정말 그립습니다. 네. 청나라 위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저는 약간 한라봉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귤. 열대 쪽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과일? 약간 과일. 정답. 오! 네. 와! 네. 오! 미안해. 아 진짜로? 네. 맞습니다. 우와. 김치인 김치인 줄 알았대요. 줄 김치인 줄 한국인이 알았어요. 분명합니다. 네. 김치인 줄 알았어요. 다음에는 라면 얘기하려고 했대요. 라면 생각나니까. 같이. 인기 품목 중에 하나 뭐였냐면 이 조선의 달달한 과일들, 특히 홍시와 배가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와. 자, 이후 세자 부부는요, 이 물건들을 뭐야 이게 돈이 되는데? 좋은데? 라고 하면서 점점 더 많이 들여와서 팔았고요. 그렇게 심양관에 돈이 돌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쪼들리던 생활은요, 드디어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아우, 다행이다. 그런데 심양 생활 3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조선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아버지 인조가 아프다는 소식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효심 깊은 아들 소현세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소현세자는요 당장 청나라 황제에게 조선의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허락했을까요? 아니요. 허락합니다. 오, 그래요? 그래. 아니, 되게 나쁜 사람 같았는데 그러니까요. 또 전 허락하네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네. 세자를 보내는 동안 세자의 아들, 즉 원손이 되겠죠. 그 아들을 청나라에 인질로 보내라. 어. 선택을 참 아버지를 선택하냐 아들을 선택하냐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조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아픈 아버지 인조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소현세자는 눈물을 머금고 조선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자, 청나라로 끌려온 지 3년 만에 임시 귀국이었습니다. 어쨌건 이 그리워하던 조선 땅을 밟은 소현세자 바로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아버지 있는 궁으로 가야 되겠죠. 3년 만에 부자상봉.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펑펑 울죠 뭐. 눈물바다. 예, 맞습니다. 이 소현세자는요 아버지 인조를 보고 엎드려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아픈 아버지 인조 역시 이 아들 소현세자를 어루만지면서 펑펑 울지요. 3년이란 긴 시간 뒤에 만난 부자상봉, 애틋함 가득가득했겠지요. 하지만 이 끌려갔던 시간에 비해 조선에 머무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채 한 달을 잊지 못하고 소현세자는 다시 심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조선에 다녀온 후 다시 심양 생활을 이어가던 소현세자. 어느 날 청나라로부터 기막힌 통보가 날아옵니다. 심양관 생활 5년째인 1641년 청나라 관리가 심양관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심양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십시오. 아? 농사하라고요? 소현수자에겐 정말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죠. 먹을 거 안 준다. 네, 이제는 생존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소현세자의 일행은 그 받은 땅을 보고 경악을 합니다. 청나라가 농사를 지으라고 준 땅, 야, 전부 농사가 힘든 척박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 땅은 척박하고 농부는 없고 기후마저 지금 위쪽이니까 어떻겠어요? 추워요. 좋지 않잖아요. 기후마저 조선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소현세자가 이 당황스러워했던 그때 그의 아내 오. 세자빈 강씨가 이번에 또 역시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 먼저 이 실질적으로 일할 조선의 농법을 아는 일꾼을 구할 방법. 세자빈 강민 씨로 한번 이입해서 한번 어떤 아이디어 내시겠습니까? 거기서 데려와요. 어디서? 속한시장. 세자빈 강빈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야, 들어왔어요. 지금 약간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바로 청나라에 붙잡혀온 조선인 포로를 속환에 쓰는 겁니다. 대단하네. 자, 그리고 이들의 사기를 돋을 방법을 적용시킵니다. 일종의 성과급 제도. 성과급. 네. 바로 이 농장별로 농사 결과가 나오면 그 수확량을 측정해서 1등, 2등 가려가지고 상을 내리는 방법으로 노동 의욕을 높입니다. 오, 사업가 스타일이시네요. 인센티브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인센티브. 와. 네. 자, 그렇게 체계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소현세자의 심양관. 첫 수확의 결과, 우와, 3,300석이 넘는 양의 곡식을 수확합니다. 우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려 첫 해보다 2배 가까운 수확량을 얻어냅니다. 우와. 대박이다. 장사도 잘하고 농사도 잘하시고. 이야, 그건 너무. 덕분에 심양관 생활은 풍족했고요. 심양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창고엔 곡식이 그득합니다. 그리고 자, 이 곡식을 본 우리 세자빈 강씨, 또 다른 아이디어가. 와. 또 장사예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해서 곡식을 쌓아두고는 그것으로 진기한 물품과 무역을 하느라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다. 그러니까 당시 심양관 앞에 장터가 생긴 거예요. 세자 부부는요, 심양관에서 먹고 남은 곡식 등 이 농작물을 청나라 사람들에게 비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이 청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조선의 맛있는 과일이라든지 뭐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물물 교환도 하고 때로는 조선 물품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서 심양관 앞은요, 조선 물건을 구하러 온 이 청나라인들로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대박이시다, 대박이. 아니, 무슨. 진짜 멋있다. 아니, 이렇게 벌어들인 돈, 뭘 한 데 썼을까요? 속환. 정답! 이게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바로 속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자 부부가 구한 조선인 포로가 몇백 명에 달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금씩 청나라에서 이 소현세자의 상황은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청나라 땅에서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데 더 큰 시련이 닥칩니다. 아니, 바로 이 청나라로부터 또 전쟁에 참여하라 라는 통보가 온 거예요. 자, 그렇게 전쟁터로 나선 이 소현세자 1644년 5월 운명의 날을 맞이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계사의 한 줄기가 바뀌는 그런 엄청난 장면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왕세자 소현세자에게 목격되었던 운명의 날, 바로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순간을 본 겁니다. 소현세자는요, 조선이 전쟁하면서까지 충성했던 명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전쟁터를 누비며 온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청나라가 중국을 장악하는 그 과정을 생생하게 눈앞에서 지켜본 소현세자. 그런데 이 소현세자에게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심양관을 떠나 이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처음에 봤던 그렇죠. 우리가 오프닝 때 봤던 바로 그 자금성. 청나라 황제가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인질이었던 소현세자도 당연히 같이 이곳 자금성으로 옮겨서 생활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자금성에서 인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소현세자는요, 청나라 황제로부터 이런 명을 받습니다. 조선의 영구 귀국하라. 오, 우와. 갑자기? 돌아가라고요? 제발. 네. 우와. 제발. 왜? 왜? 명나라랑 조선이 친하게 지내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 소현세자를 볼모로 데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없어졌다? 명이 없어졌으니까. 명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조선의 볼모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죠. 아, 자, 소현세자는요, 이제 완전히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오, 좋아. 자, 이 소현세자 일행은요, 짐을 싸서 귀국길에 오릅니다.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간 지 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부푼 가슴을 안고 자신이 살던 창덕궁으로 돌아온 소현세자. 와. 그런데 말입니다. 궁궐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합니다. 청나라에 끌려갔던 세자가 9년 만에 인질에서 풀려났는데 어떤 성대한 환영식도 없었던 겁니다. 왜지? 뭔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너무 이상해. 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면서 귀국한 소현세자. 드디어 아버지 인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는 인조의 표정 어땠을까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후 인조는요, 세자의 귀환을 축하하는 교서를 발표하겠을 뿐 불러서 어떤 축하의 말, 위로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 소현세자를 상당히 인조가 경계를 했던 것 같고요. 청나라에서는 인조를 폐위시키고 소현세자를 그 왕위에 앉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전달이 되고 결국 권력은 나눌 수 없고 이미 아들인 소현세자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던 게 당시 인조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조선의 세자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소현세자. 그런데
귀국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세자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세자를 직맥한 의원은 학질, 즉 말라리아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진단받은 지 3일째 세자의 처소에서 통곡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소현세자가 숨을 거둔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9년을 그래 버텼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되는 일이 이게 뭐 그런데 소현세자가 죽은 후 인조가 아들 무덤을 찾았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그리고 인조는요, 소현세자 사망 5개월 만에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을 세자로 앉힙니다. 설마 소현세자 아들 분명히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손이 10살이었는데 이거 너무 어리다 라고 하면서 세자로 앉힌 겁니다. 그리고 미스터리한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또 한 번 궁궐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세자빈 강씨가 신문을 당한 뒤 별채에 갇힙니다. 왜 그러지? 세자빈 강씨가 시아버지 인조의 전복 구이에 독약을 타다 줍니다. 그리고 세자빈 강씨를 역적으로 몰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폐위시킨 그날 바로 사약을 내립니다. 와. 그런데 사실 이 독살 사건 아무런 증거 발견되지 않거든요. 인조는 증거와는 상관없이 며느리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고. 인조는요, 세자빈 강씨가 죽은 후 남은 손자들도 멀리 귀양 보냅니다. 그렇게 힘든 볼모 생활을 하고 조선 땅으로 돌아온 지 3년 만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오랑캐인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갖은 고생을 하고 돌아온 세자. 그리고 그 가족에겐 너무도 허무한, 너무도 허망한 결말이었습니다.